네, 이제 2주차 3교시입니다. 3교시는 제가 좀 빨리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3교시부터는요, 네 번째, 바로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인 ALS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오트로픽 라테랄 스콜레오시스입니다. 아미오트로픽. 뭔가 하여튼, 라테랄 스콜레오시스가 가쪽? 맞죠? 스콜레오시스. 트로픽이라는 게 이제 위축이라는 뜻이고요. 자, 같은 말로 류게릭이라는 요 야구 선수였죠. 그래서 야구 선수가 23살 때 뭐 걸렸었나 봐요. 뭐 하여튼 그런 분도 있고 또 누구 있어요? 스티브 호킨스 박사도 ALS로 돌아가셨고 하여튼 여기 영화 배운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분들이 알아서 좀 많이 유명해진 병이 되겠죠. 자, 요거는요. 앞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안테리어 혼셀하고 그러니까 앞원뿔? 앞불 세포? 그거랑 그다음에 세르브랄 콜텍스, 스파이널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터까지 모두 손상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형적인 이 ALS는요, 근위축마비, 간직 증세, 구음 장애 및 연화 장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뇌신경 9번, 10번의 손상이 있겠습니다. 자, 결국 UMN과 LMN 모두 다 갖춘 병인데요. 특히 뇌줄기에 위치한 7번, 9번, 10번, 11번 이 여기와 그리고 앞불세포의 진행성 퇴행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ALS의 증상으로는요. 처음에는요. 손가락 힘이 쑥 빠져버려요. 그러면서도 쉽게 피로해지고 붓죠. 그 다음에 손발과의 근육이 가늘어지고 한쪽 팔부터 시작해서 반대쪽 팔, 다리, 한쪽 팔, 같은 쪽 다리, 이제 팻마비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 보이는 거 있나요? 1988년도에 이렇게 건장했던 남성이 10년 뒤에 저렇게 쭈그러들었어요. 그리고 한 5년 뒤에 더 쭈그러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년 뒤에 더 이렇게 점점 악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 장애를 보입니다. 발음이 되게 불명확하고요. 특히 라, 리, 루, 레, 로, 파, 비, 푸, 베, 포 이런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연화 장애, 삼킴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적절 구마비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심리적으로요. 어떻게 웃어야 되는 상황에 운다거나 울 상황에 웃는다거나 하여튼 좀 그렇게 부적절한 감정 표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감각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율신경 등은 침범을 안 받기 때문에요. 이게 좀 ALS의 특징입니다. 감각신경과 자율신경은 살아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ALS를 평가하는 거는 뇌신경 7번, 9번, 10번, 11번. 앞에 했던 PMA와 좀 비슷하죠, 그쵸? 그리고 다 운동검사는 다 똑같습니다. 반사검사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 UMN 경량을 보이기 때문에요. 그 간대성 경련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PMA와 똑같이 폐기능 검사도 합니다. 합병증도 호흡 검사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ALS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기능을 평가하는 게 있고 그리고 중증 측도 왜냐하면 이게 점점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나빠지고 있나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설문이 있습니다. 40가지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느끼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고요. 의학적인 진단으로는 이 사람이 ALS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 EMG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NCV, 그러니까 신경 전도 속도 검사죠. 그 다음에 MRI, 그 다음에 혈청 효소 검사에서 CK가 상승을 한다. PMA에서도 2형, 3형은 상승을 했죠. 그다음 생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ALS에 대해서는 크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고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참고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 중요한 건 아니어서요. 그렇다면 이분이 ALS다라는 거 진단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임상학적 뭐 확진, 그리고 임상적 추직 진단, 그다음에 검사 소견상 임상적 추정 진단, 그리고 임상적 가능 진단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진단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비외상성 척수질환 중에 소아마비 후 증후군이 있습니다. 자, 포스트 폴리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아마비를 한번 앓았다가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었다가 10년에서 15년 정도 안정기를 그친 후에 다시 재발하는 것을 소아마비 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해서 척수의 앞불세포 PM이네, 그쵸? 이거하고 뇌줄기계, 운동신경핵 부위가 선택적으로 침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비적 잔류가 계속되는 그런 병적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PMA 동반 시에는 PPMA다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소아마비 후 근위축증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앞불세포도 같이 손상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PMA도 동반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PPA의 증상 한번 볼까요? 당연히 근약화 보이고 피로 보이고요. 동통과 열과 춥고 더운 게 내성이 감소되고 호흡곤란,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상킴장애, 척추염, 당연히 뼈대의 변형이 오게 됩니다. 자, 그림 보듯이 비대칭적으로 근육이 위축이 되고요. 또 스콜레오시스 같은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림 보듯이요. 이게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아마비 후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검진하고 평가를 할 것인가? 자, 뇌신경 검사, 운동기능 검사, 반사, 감각, 폐기능, 수면장애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우리 뇌신경은요, 뇌신경 운동신경핵을 손상시킨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다범이하게 많아요. 그래서 3, 4, 5, 6, 7, 8, 9, 10, 11번 빼고 12번 이렇게 검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수면 장애 검사를 또 특별히 하게 되는데 요거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 이거 제가 비디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는요, 수면 과다증과 기면증을 원인을 찾을 때 쓰는 검사고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은 뇌파 검사, 안구 운동, 그 다음에 근육 움직임, 호흡수, 코골이, 이런 거, BP, 그러니까 혈압, 그리고 산소 포화도, 심전도,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수온다운 검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면은 크게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렘수면은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단계로 이때 주로 꿈을 꿉니다. 반면 비렘수면에선 빠른 안구 운동이 관찰되지 않는데요. 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렘수면과 비렘수면은 약 1시간 반의 간격을 두고 하룻밤에 3회에서 5회 정도 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때 몸에서 나오는 생리적, 물리적 신호를 몇 개의 전극을 이용해 측정해 여러 가지 수면 관련 질환과 수면 장애를 찾아내는 검사가 바로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수면 중의 안구 운동, 뇌파, 근전도, 코골이의 유무, 호흡 상태, 흉곽과 복벽의 호흡 운동, 혈액 내 산소 포화도, 사지의 움직임, 심전도 등을 동시에 기록 및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수면 주기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 기능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피와 턱, 가슴,
다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수면 중의 행동을 살피기 위해 비디오로 녹화하며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수면 다원 검사 중 측정하는 각각의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뇌파는 수면의 진행과 구조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가 되고 안전도는 눈의 움직임을 측정해 수면 단계를 판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쓰입니다. 근전도는 주기적 사지운동증과 같은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턱 근전도는 수면 단계에 따른 근육의 긴장도를 알 수 있는 동시에 이갈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심전도를 통해서는 수면 중에 발생하는 부정맥을 측정할 수가 있고 혈액 내 산소 포화도는 수면 무호흡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간접 지표가 되며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하면 잠을 깊게 충분히 자는지, 코를 얼마나 고는지, 중간에 깨는 횟수, 수면 효율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의료진은 수면 다원 검사 결과를 참고해 수면 문제에 대한 자, 소아마비 후 증후군은요, CN 검사, 그러니까 뇌신경 검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 5번 한번 이제 좀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전 시간에 2번, 3번, 8번, 7번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5번입니다. 자, 5번은 3차 신경이에요. 트리제미널 너브라고 하고요. 운동과 감각 모두 담당합니다. 자, 운동은요, 뭐 씹기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씹는 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감각은 이제 각막 검사 그리고 각막을 이제 감각 들어오는 거죠. 누가 나 눈을 건드리네 이런 각막 검사, 각막의 감각이죠, 그렇죠?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눈썹이라든가 이마, 턱, 치아, 코, 뺨, 혀 부분에 감각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얼굴 감각 중에서 V1이라는 것은 눈신경이에요. 그 붓으로 저렇게 터치를 해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V2는요, 그 위턱신경이고 V3는 아래턱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서 살펴보는 거고, 자, 운동 중에서는 이제 깨물근, 씹기근에 관한 거. 씹기근이 뭐죠? 마스터스죠. 얘는 세 가지가 있죠. 깨물근, 관자근, 안쪽, 가쪽, 날개 근이 되죠. 요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저 밑에 그림 보이시나요? 왼쪽 그림 밑에 보시면 그 치료사가 얼굴을 이렇게 볼때기 두 개 잡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제 턱을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여 보라라고 합니다. 그다음 각막 검사는 저렇게 각막을 건드려 봐서 하면 되고, 그리고 턱반사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리, 뇌, 위 또는 이제 중간 내 병변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턱을 탕 쳐봤을 때 입이 텅 닫히는지, 그쵸? 맞잖아요. CN5는 뭐예요? 턱반사 맞잖아요. CN5는 턱반사 맞고 있죠. CN6는 바이셉스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12번 뇌신경 볼까요? 12번 뇌신경은요, 하이포글라살 너브라고 하는데, 하이포글라살 너브라고 하는데요, 혀밑신경 또는 설하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요, 순수하게 혀를 움직여주는 그런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혀의 치우침이라든가 혀를 내밀 때 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지, 그리고 혀가 위축되어 있지 않는지, 발음은 괜찮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그림 보시다시피 쉴 때의 모습, 혀로 볼을 밀어보라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PPS, 소아 후 마비 증후군에 대한 그 검사 중에서 비버 테스트가 있습니다. 비버 징후를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크로스로 하고 이제 몸통을 반쯤 이렇게 세워요. 그랬을 경우에 배꼽 움직임을 관찰하는 겁니다. 배꼽이 보통 정상적일 때는 안 움직여요. 그쵸? 그런데 안 손상받은 쪽으로 움직여져요. 안 손상받은 쪽으로. 그러니까 마비 정상 측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수축을 하니까 정상 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꼽이 위로 올라가면은 T 10번하고 12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요. 만약 배꼽이 아래쪽으로 당겨가면은 T하고 T7에서 10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의학적인 진단 특별히 없기 때문에요. 그냥 환자의 과거 병력 물어보는 거죠. 예전에 뭐 소아마비 걸린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안정기가 있는지 알았다가 뭐 회복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EMG라든가 뭐 NCV 같은 경우는 MVC 같은 경우는 정상 소견을 보이거든요. 전도 속도는. 그 다음에 뭐 면역 현관법으로 해서 뭐 지방 침착을 뭐 볼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의사들이 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2주차 전부 다 마치는 거고요. 자, 2주차 마치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 과제 발표를 하셔야 돼요. 3주차 1교시 때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자, 랜덤으로 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일단 두 분이 이제 될 건데요. 자, 첫 번째, 강민정. 민정이가 요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에서 297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소리는 3문제 뽑아주세요. 네. 그리고 B반에서는 동민이가 요거 소프노트 만들어 주시고요. 293에서 297페이지 손노트 준비해 주시고, 민성이가 3문제 만들어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